네, 이제 우리는 예제를 입력하고 실행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죠. 실행 과정은 편집 단계, 컴파일, 링크, 실행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인 편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집창에서 예제와 똑같게 코드를 작성했죠. 이 단계를 편집 단계 혹은 코딩 단계라고 합니다. 이 편집 단계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오브젝티브 C 언어의 문법에 맞게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문법에 맞게 옮겨진 코드를 소스 코드 혹은 원시 코드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문법에 맞게 옮기는 행위 자체를 소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소스 코딩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에디터 프로그램 혹은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엑스코드는 에디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는 엑스코드를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을 입력하였습니다. 이런 소스 코드, 원시 코드와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면 이상하게 외워야 될 것 같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용어들은 프로그래밍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 책들을 볼 때 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좌만을 보고 프로그래밍을 끝낼 게 아니고 이 강좌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토대로 다른 서적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한 용어들은 언급을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는 어떤 처리를 할 때 기억 장소라는 걸 사용하므로 파일 형태로서 일어나는 작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단계에서 일어나는 파일로서 일어나는 한번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엑스코드를 사용했죠. 이런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여 소스 코드를 만듭니다. 이 소스 코드는 파일로 만들어지고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을 소스 파일 혹은 원시 파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편집 단계에서는 소스 파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진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편집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입니다. 다음은 컴파일 단계입니다. 컴파일이란 컴퓨터가 실제 실행될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로 작성된 코드인 실행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에 편집 단계에서 오브젝티브 C로 작성한 코드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집 단계에서 작성한 A, B, C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고 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0과 1로 변환시켜 주는 행위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즉 컴파일이란 사람과 컴퓨터 간에 사용되는 번역기라기보다는 번역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컴파일 단계에서도 파일로서 일어나는 작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편집 단계에서 생성한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소스 파일의 내용에 대해 에러 체크를 한 후 0과 1의 형태로 변환하여 새로운 목적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 목적 파일의 내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에러 체크를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컴파일 단계에서의 에러로서 소스 파일에서 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컴퓨터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컴파일을 중단합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아까 앞에서 본 빨간색 정지 신호와 노란색 삼각형 느낌표 같은 에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오류를 구문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문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문법에 맞게 소스 파일의 내용을 고쳐서 에러를 수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컴파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즉 컴파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편집 단계, 그 다음 컴파일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링크 단계입니다. 링크란 컴파일된 상태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주기억 장치에 복사되어질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것도 쉽게 한번 설명해 보죠. 링크란 도구의 연결을 말합니다. 앞에서 API와 같은 도구들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연장통에 들어있을 거고 그 수많은 도구들 중 우리가 사용할 도구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도 존재할 겁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할 도구들만 불러들여서 우리 작업 환경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는 바로바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단계에서도 파일로서 작업이 일어납니다. 도구에 대한 정보와 컴파일 단계에서 만들어진 목적 파일을 하나로 합쳐 실행 가능한 형태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링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링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빌드인데요. 빌드는 하나의 독립된 단계가 아니라 통합 개발 환경, 즉 엑스코드에서 컴파일과 링크를 같이 해주는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그냥 컴파일과 링크의 단계를 묶어서 엑스코드에서는 빌드라고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이란 CPU가 컴파일되고 링크된 실행 파일을 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에서도 파일로서 일어나는 작업이 있는데 파일로서 일어나는 작업으로서 링크 단계에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데 실행을 담당할 CPU는 하드디스크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램으로 실행 파일의 내용을 옮겨야 하는데 이 옮기는 작업을 적재라고 합니다. 즉 하드디스크에 있는 실행 파일을 램으로 적재한 후 그 후 실행 파일을 다시 CPU로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그 단계입니다. 디버그란 프로그램 입력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출력되지 않았을 때 오류를 찾고 그 오류를 고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오류 찾고 수정하고 또 오류 찾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는 유지보수의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그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집 단계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고 소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 컴파일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소스 파일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되어진 내용으로 변환되어 목적 파일에 저장됩니다. 목적 파일은 다시 링크 단계에서 도구들과 연결되어 도구와 연결된 실행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실행 파일은 램에 적재되고 CPU에 의해 실행이 되어 우리가 의도한 결과물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작성한 예제에 대한 오브젝티브 C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